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로 직접 가서 국회의장단과 또 4개 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일단 현장 모습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도전과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말씀이 흔히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당과 소통을 잘 하도록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계 인사에서도 좀 반영을 해주십사 대통령께서. 전 뭐 이상하게 친정해온 느낌입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계 은퇴 발언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행동, 국정 운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은 강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거 NL과 PD계가 청와대를 포진한 게 아니냐 이런.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를 갔을 때 민주당을 방문했을 때 우상호 원내대표는 만났습니다만 정작 원래 만나기로 했었던 추미애 대표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추미애 대표는 몸이 아팠다. 그래서 병원 일정이 원래 있었다는 걸 밑에 비서진들이 일정을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고 의원님 지금 언론에서는 임종석 실장과 추미애 대표 간에 지금 갈등설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좀 주목하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어제 일종의 아마 언론인들한테 전달되는 문자의 해프닝인데요.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취소됐다고 통보한 거는 굉장히 해당 실무 당직자가 잘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부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언론 수정을 했는데요. 네. 어제는 그야말로 임 실장의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거를 다 뒤집어 가면서 추미애 대표가 조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그런 또 우리 다 식구들이기 때문에 네. 여당 우리 임 실장이 야당을 방문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네. 그건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또 우상호 대표가 대신 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 제기된 갈등설은 굉장히 부풀려졌다. 네. 사실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대선 경선 직후에도 두 사람이 한번 충돌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언론들이 계속 거기 주목하는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추미애 대표하고 임종석 실장이 오랫동안 같이 정치도 해본 사람이고 그렇죠. 네네. 정치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당 중심 선대위를 꾸려가겠다는 추미애 대표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한 사람의 인선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임 실장은 자기가 또 편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네. 그로 인해서 또 공방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계속 불화가 이어지거나 그런 건 당 내부에 전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은 정용기 의원님, 언론들은 이제 고용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당이 문제가 없다고 이제 당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언론들은 이미 그 쭉 두 사람이 지내온 과정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 직후 이후에 선대위 구성할 때 어떤 두 사람의 알력이랄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되는 걸 추미애 대표는 반대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거겠죠. 아주 쉽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요. 네네. 연기가 지금 나오니까 어디서 아궁이에서 뭔가 불이 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근데 네. 연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우리 불 안 붙였다 이러면은 그거는 믿기가 그럴 거고 아무튼 어느 정부나 출범 초기에 인사와 관련해서 잡음 내지는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서 예전에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에 집권도 안 했는데 대선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 집권한 걸로 생각해서 어느 자리에 누가 간다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야 너만큼은 내가 못 가게 하겠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지켜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아무튼 인사와 관련해서 아무튼 당내에서부터 잘 좀 여기서 국민들한테 실망 끼치지 않는 이런 적이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당의 얘기긴 합니다만 이용호 의원님,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 나의 어떤 뜻을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어떤
뜻을 좀 반영하지 않는 인사, 좀 서운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저는 뭐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이제 서로 탄압해서 하지만 그리고 선거가 되고 나서는 논공 행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누구나 저런 그 잡음이 있기 마련이고요. 네. 저는 저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게 물론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이번 대선은 상당히 대세론이 형성됐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엄청난 분들이 거기에 사실 줄을 서 있었던 상황이어서 아마 자리보다 사람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내각도 임명하고 쭉 하면서 좀 기다리겠죠. 그러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가서 자리가 많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아마 왜 자기 자리가 없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제기될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저런 모습이 상당히 보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대선 캠프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이 물론 우국 충정과 국가를 위해서 많이 와 계시지만 그러나 일부들은 사실 자리를 탐하고 온 분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들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떨어진 데에는 저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된 데는 오히려 더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는 앞으로 좀 저런 일이 왕왕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할까요? 홍철호 의원님까지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보고 네네. 고용진 의원님 말씀 네. 드려볼게요. 그 홍철호 의원님 오늘 언론 뭐 조간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내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입각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 놓고도 아마 당과 이 청와대가 갈등 양상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 뭐 본 적은 없고요. 들은 것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루어서 짐작만 할 뿐인데 우리도 이제 여당이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네네. 여당 심정을 저희가 아는데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목표가 이루어지면요. 몇 사람 빼고는 어쩌면 또 목표 상실감이 옵니다. 그럴 때 이제 지금 이 지점이 아마 그런 지점의 시작점이라고 전 봐지는데요. 네네. 그럴 겁니다. 아마 입각과 관련돼서 지금 추미애 대표의 지금 모습이 네. 당과 청 간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이 이번 우상호, 임종석 방문 건으로 네. 살짝 엿보인 아하. 거 아닌가 살짝 그런 수면이 생각을 드러났다? 아하. 그렇죠. 이제 네. 비서실장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더 큰 정부의 당에서 의원, 이를테면 이제 의원들이죠. 네네. 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당에서는 당연히 요구되고요. 네. 또 청와대에서는 또 청와대대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네.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빨리 이런 것들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말고 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네. 서로 협의하면서 잘 끝나기를 네, 고의원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네네. 뭐 세 분 의원님들께서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적절한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인선한다는 것. 특히 그렇죠. 이제 승리 이후에 아무 불협화음 없이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뭐 달성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다라고 천명을 한 바가 있고 네. 당과 굉장히 인사 문제를 협의를 자주 하실 것 같아요. 네. 어제 당 인사추천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뭐 당무회의 열고 중앙위원회 여는 거를 또 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앞으로 당은 좋은 인재들을 잘 발굴해 가지고 네. 문제 없을 만한 사람들로 또 대통령께 추천하고 네. 그걸 대통령께서 잘 참작하셔 가지고 인선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네.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네. 그로 인해서 또 공방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계속 뭐 불화가 이어지거나 그런 건 당 내부에 전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은 정용기 의원님, 언론들은 이제 고용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당이 문제가 없다고 이제 당은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언론들은 이미 그 쭉 두 사람이 지내온 과정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 직후 이후에 선대위 구성할 때 어떤 두 사람의 알력이랄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되는 걸 추미애 대표는 반대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거겠죠. 아주 쉽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요. 네네. 연기가 지금 나오니까 어디서 아궁이에서 뭔가 불이 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연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우리 불 안 붙였다 이러면은 그거는 믿기가 그럴 거고 아무튼 어느 정부나 출범 초기에 인사와 관련해서 잡음 내지는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서 예전에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에 집권도 안 했는데 대선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 집권한 걸로 생각해서 어느 자리에 누가 간다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야 너만큼은 내가 못 가게 하겠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지켜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아무튼 인사와 관련해서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로 직접 가서 국회의장단과 또 4개 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일단 현장 모습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도전과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말씀이 흔히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당과 소통을 잘 하도록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인사에서도 좀 반영을 해주십사 대통령께서. 전 뭐 이상하게 친정해온 느낌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계 은퇴 발언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행동, 국정 운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은 강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거 NL과 PD계가 청와대를 포진한 게 아니냐 이런.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를 갔을 때 민주당을 방문했을 때 우상호 원내대표는 만났습니다만 정작 원래 만나기로 했었던 추미애 대표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추미애 대표는 몸이 아팠다. 그래서 병원 일정이 원래 있었다는 걸 밑에 비서진들이 일정을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고 의원님 지금 언론에서는 임종석 실장과 추미애 대표 간에 지금 갈등설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좀 주목하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어제 일종의 아마 언론인들한테 전달되는 문자의 해프닝인데요.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취소됐다고 통보한 거는 굉장히 해당 실무 당직자가 잘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부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언론 수정을 했는데요. 네. 어제는 그야말로 임 실장의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뒤집어 가면서 추미애 대표가 조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그런 또 우리 다 식구들이기 때문에 여당 우리 임 실장이 야당을 방문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건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상호 대표가 대신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 제기된 갈등설은 굉장히 부풀려졌다. 사실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대선 경선 직후에도 두 사람이 한번 충돌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언론들이 계속 거기 주목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추미애 대표하고 임종석 실장이 오랫동안 같이 정치도 해본 사람이고 그렇죠. 정치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당 중심 선대위를 꾸려가겠다는 추미애 대표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한 사람의 인선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임 실장은 자기가 또 그래서 아무튼 당내에서부터 잘 좀 여기서 국민들한테 실망 끼치지 않는 이런 적이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당의 얘기긴 합니다만 이용호 의원님,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 나의 어떤 뜻을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어떤 뜻을 좀 반영하지 않는 이상 좀 서운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저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이제 서로 탄압해서 하지만 그리고 선거가 되고 나서는 논공 행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누구나 저런 잡음이 있기 마련이고요. 저는 저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게 물론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이번 대선은 상당히 대세론이 형성됐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엄청난 분들이 거기에 사실 줄을 서 있었던 상황이어서 아마 자리보다 사람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내각도 임명하고 쭉 하면서 좀 기다리겠죠. 그러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가서 자리가 많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아마 왜 자기 자리가 없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제기될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저런 모습이 상당히 보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대선 캠프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이 물론 우국 충정과 국가를 위해서 많이 와 계시지만 그러나 일부들은 사실 자리를 탐하고 온 분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들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떨어진 데에는 저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된 데는 오히려 더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는 앞으로 좀 저런 일이 왕왕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할까요? 홍철호 의원님까지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보고 네네. 고영진 의원님 말씀 드려볼게요. 그 홍철호 의원님 오늘 언론 모 조간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입각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 놓고도 아마 당과 이 청와대가 갈등 양상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 뭐 본 적은 없고요. 들은 것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루어서 짐작만 할 뿐인데 우리도 이제 여당이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네네. 여당 심정을 저희가 아는데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목표가 이루어지면요. 몇 사람 빼고는 어쩌면 또 목표 상실감이 옵니다. 그럴 때 이제 지금 이 지점이 아마 그런 지점의 시작점이라고 전 봐지는데요. 네네. 그럴 겁니다. 아마 입각과 관련돼서 지금 추미애 대표의 지금 모습이 네. 당과 청 간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이 이번 우상호, 임종석 방문 건으로 네. 살짝